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베트남을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남편 회사에서 발령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계속 미뤄졌었는데 이제 드디어 가게 돼서 출국 전까지 2주가 남은 상태이고요. 사실 제가 해외살이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냥 이렇게 한 달 살기로 놀러 간 거랑 다르잖아요. 병원 같은 것도 걱정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은행 인증번호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냥 재밌게 이삿짐을 정리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적어가면서 쳐내고 있는 중인데요. 여권 재발급을 드디어 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여권은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여권으로 발급을 했는데 맨 앞쪽이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볼리비아에서 FBI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여권에 사진이 있는 장을 막 이렇게 보면서 위조된 건 아닌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권은 진짜 위조가 힘든 여권이니까 의심을 받을 일도 없겠지만 받아도 이제 당당하게, 그래서 드디어 여권 발급을 했고요. 이제 해외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짐들을 전부 베트남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배로 보내는 해운 이사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업체를 비교하면서 큐맥스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 한 달 전부터는 현 거주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여기를 아예 빼고 가기로 해서 이번 달 말에 이사를 하고 저는 이제 출국을 아예 하기로 했고, 항공 또는 해운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삿짐을 어떻게 보낼지. 항공은 대신 4, 5일 만에 도착을 하고 해운은 한 달 정도 걸려요, 기간이. 그렇지만 이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해운으로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고 짐 전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하시는 은행 관련해서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 뱅킹도 확인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인터넷으로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데스크탑이 도착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은행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저처럼 여권이 만료가 다가왔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권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6개월이 안 남았을 때는 여권 재발급을 빨리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권 재발급할 때 좋은 게 등기로 하시면 거의 이틀 3일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보내준대요. 저는 등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국 보험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실비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재원일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한 번에 환급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안보험이랑 치아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사 일주일 전인데요. 집에 있는 각종 우편물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딱 처리를 하고 각종 렌트한 물건들 전부 반납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정수기 렌트를 하셨거나 저희는 인터넷 TV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고요. 확인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이사하는 날 그걸 다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때쯤에 해운 이사가 와가지고 해외 이사를 다 보내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한 달 동안 쓸 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28인치 캐리어를 새로 사가지고 한 달 동안 쓸 짐을 정리하고 해외 이사로 보낼 짐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통신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업무를 받은 프리랜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나 전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심으로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해서 문자랑 전화 받을 수 있게 요금제를 바꾸기로 정리를 한 상태고, 베트남 가서는 물리 유심을 껴가지고 이중 유심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사 3일 전인데요. 중요 서류들 같은 것들 이제 이사할 때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본인 핸드캐리 가방에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컴퓨터 백업해야 됩니다. 해외 이사에 파손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서 컴퓨터에 대한 비용은 보상해주겠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중요하게 컴퓨터 백업을 꼭 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이버 플러스 그리고 쿠팡 이런 것들 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이사 당일. 사실 이렇게 준비를 싹 해놓으셨다면 이사 당일날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캐리어로 가져갈 짐, 그리고 핸드캐리 하는 거, 중요한 서류들, 여권 이런 것들 본인 핸드캐리 가방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권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좀 새 여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주말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계속해서 튜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 외주나 이런 유튜브 편집할 시간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지만 저희 동네에 소금 베이글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영상 편집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앞에 곡성 워케이션이 올라갈 건데 이제 갔다 온 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도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열심히 편집해서 업로드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자는 제가 페루 갔을 때 쿠스코에서 산 모자인데요. 이렇게 옆에 예쁘게 페루라고 써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혹시 남미 가시는 분들은 이거 모자 색깔별로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지나가던 어떤 외국인이 쓴 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산 거예요. 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디자인이 조금 많은데 저는 이렇게 페루 국기 모양의 알파카가 있는 문양으로 샀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거기서 모자가 예쁜 색이 없어가지고 그냥 샀거든요. 이거 한국에 오니까 남편도 탐내고 이게 진짜 약간 챙이 넓고 깊거든요. 혹시나 이제 페루 가시는 분들은 이거 선물로 깔별로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신발인데요. 이게 킨의 샌들이거든요. 이거를 신게 된 계기가 친구가 이거를 신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고무 윗바닥에 이렇게 샌들 형태로 돼 있고 천 같은 캔버스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끈으로 돼 있어서 요거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도 할 수 있고 통풍도 잘 되고, 근데 발톱이 안 보여가지고 이런 패디 같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거 끈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통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이걸 신을 수 있는 계절이 되면 그냥 천년만년 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모르는 사람은 꼭 신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정도로 진짜 추천하는 신발이고, 저는 여름에 이 신발이랑 크록스 2개만 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28인치 캐리어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진짜 맘먹으면 여기 들어가서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정도면 이제 한 달치 짐은 물론이거니와 이 집을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베트남 가니까 현대 포인트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몰에 한 10만 원 정도 포인트가 쌓여 있었어요. 그거 쓰고 가야겠다 해서 이 캐리어를 샀거든요. 롤리키즈 캐리어인데 딱 10만 원 정도 돼요. 제 한 달치 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 준비를 하는 어느 날이고요. 이사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꿀팁을 쫌쫌따리로 모아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올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게 된 꿀팁이 있는데요. 이 책이 진짜 많이 들고 갈 때 무게가 크단 말이죠. 처분하고 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2개를 나눠놨거든요. 이 2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는, 사실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한 번에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당근으로 팔기도 진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라딘으로 한 번에 가져가가지고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알라딘에서도 그냥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라딘 어플을 다운받아요. 옆에 메뉴 페이지가 있어요. 그 메뉴에 들어가서 매입가 조회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바코드 촬영으로 매입가 검색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코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코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인지 매입을 하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매입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입을 안 하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매입 불가라고 나와요. 이거는 알라딘에 가져가 봤자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라딘 어플에 들어가서 매입을 하시는지, 매입을 한다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가가 근데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더라고요. 진짜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읽는 도서다. 그렇다고 하면 3,000원인데 그렇게 해도 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라딘에서 매입을 안 하는 것들은 당근으로 좀 팔아야겠다 하고 당근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알라딘에서 처분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이제 이삿짐을 다 보내가지고 카메라에 들릴지 모르겠는데 되게 제 목소리가 울리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식탁만 띠롱 남은 상태고 일단은 일주일 뒤에 출국을 하기 때문에 이삿짐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제 한 달치 짐만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는데 짐을 싸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정말 실용성에 기반한 짐만 포장을 해놨거든요. 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늘 들고 다니는 백팩 가방인데 되게 가볍고 좋긴 하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추리닝스트여가지고 이런 백팩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하나는 테무에서 580원인가? 주고 샀던 가방인데 카메라 들고 다닐 때 쓰려고 샀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크로스로 안 맨다면서요?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메고 있었더니 크로스로 요즘에 안 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봤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 30대인 걸 어떡해? 근데 너무 지방룩 같죠? 그냥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가방 얘기하다가 얘기가 또 빠졌는데 다 신혼가전으로 산 거긴 한데 이 가전가구를 다 들고 가는 값이 이걸 다 새로 사는 값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가기로 했고요. 앞으로 저는 이 빈 집에서 일주일 정도 살다가 드디어 출국을 할 생각인데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고 이렇게 프리랜서를 자유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새로 해보고 싶었던 도전들이나 여러 가지 시도들 많이 해보고 올 생각이고요. 베트남에서의 생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